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파든 우파든 다른 이념을 가진 세력이 정권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좌파가 정권을 잡을 수도 있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이제는 빈번한 것이 됐습니다. 좌우에 따라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그런 좌냐 우냐 이념을 떠나서 어떤 인간 세상의 상식, 정의, 순리, 가장 기본적인 예의, 의전 이런 것들을 무참히 깨버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괴한 또라이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과 순리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해괴성.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정권의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도대체 어떤 의식을 갖고 있길래 저런 행동을 하는가? 이런 장면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일본에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집권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순국 선열들이 잠들고 있는 국립현충원에 가서 박원순 오거돈의 성추행 피해자들을 방명록에 쓰고 그들에게 미안하다, 그들에게 민심을 받들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것은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사건입니다. 현충원과 성추행 피해자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현충원은 6.25 한국전쟁의 전사자들을 포함을 해서 나라를 지키려다 숨진 사람들의 넋을 기리는 곳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그곳에 가면 순국 선열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그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잘 이끌고 국민을 잘 보살피겠다, 이런 뜻의 방명록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박원순 오거돈의 성추행 피해자들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길래, 그것도 피해자님들이여라는 님까지 극존칭을 붙여서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윤호준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그는 뜬금없이 무릎을 꿇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여당의 원내대표가 무슨 순국 선열들에게 죽을 죄라도 졌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런 해괴한 어떤 또라이 DNA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결코 처음이 아니라 문재인, 이낙연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문재인 정권의 지도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시청자들께서 불쾌한 기억으로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하나씩 다 다시 상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은 2017년 대통령에 취임하고 첫 번째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백악관 방명록에 대한미국 대통령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겠습니까? 그의 뇌리 속에 도대체 어떤 의식이 있길래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미국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대한미국이라는 표현은 성주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플랫카드에 적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지 대한미국이냐? 미국에 대한 반감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동맹국의 대통령이 동맹국의 백악관의 방명록에 버젓이 좌파 시위대들이 쓰던 표현을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직후에
세월호 추모 현장에 가서 방명록에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촛불 광장에 1000만 촛불이 됐다. 미안하다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해상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표현이 웬 말입니까? 아이들의 죽음이 고맙다고요? 아이들의 희생이 고맙다고요? 이거를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 덕을 봤으면 노무현이 행정수소로 재미를 봤다고 표현을 하는 그런 연결선상에서 문재인의 의식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자리 잡고 있길래 해상사고 피해 어린이들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썼습니까? 제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해괴한 사건. 집권 첫 해인 2017년 12월에 서해바다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을 해서 낚싯배 승객 선장 15명이 숨졌습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해상사고입니다. 그런 단순 해상사고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묵념을 한다는 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무슨 북한군의 총격의 희생이라도 됐습니까? 그들이 천안함 사건의 희생자라도 됩니까? 정작 문재인은 북한군에게 총살당하고 일종의 화형을 당한 대한민국 공무원의 희생에는 묵념하지 않았습니다. 체코 프라하성의 해프닝,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간 기착지를 대개 미국의 서부 쪽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로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유럽 쪽으로 멀리 돌아가는 체코에 중간 기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과 김정숙 두 부부는 체코 프라하성과 유명한 관광지 비투스 성당을 찾았습니다. 대통령도 없는 체코에 가서, 대통령도 자리를 비운 체코에 가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러우니까 퇴임을 얼마 앞두지 않은 체코의 총리와 면담을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격낮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낙연,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 5,000명이 전사한 그 전쟁 인도차이나 전쟁, 공산화 전쟁을 일으켰던 베트남의 호찌민. 그 호찌민의 주거시설에 가서 주성님이라는 극존칭을 쓰면서 위대했으나 검소했으나 위대했던 주성님의 삶을 잊지 않겠다고 방명록에 대한민국의 총리가 인도차이나 공산화 전쟁을 일으켰던 전쟁의 주역에게 그런 말들을 헌상했습니다. 그저 서로 대립했던 과거를 잊고 양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 정도의 방명록을 쓰면 되는 일을 한국의 젊은이들 5,000명이 희생된 그 전쟁의 주역의 앞에 가서 방명록에 그따위 말을 썼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문재인 정권의 방명록 사건. 단순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 세력의 의식의 뿌리에는 뭔가 이런 희한한 일을 연출해야 할 수밖에 없는 해괴한 또라이 DNA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